네, 안녕하세요. 우리 리뷰 테스트 3회차 1번 문제. 자,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수평면에 질량의 M인 물체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을 했다. 근데 F의 크기가 이제 0에서부터 4N이 될 때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0에서 2N까지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지 않았죠. 즉, 이때는 미끄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 미끄러뜨리려는 힘의 최대값이 얘가 되죠.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즉 운동 마찰력 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공통적으로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자, 여기서 이제 정지 마찰계수를 뮤2라고 했고, 뮤1이 운동 마찰계수니까 뮤2 곱하기 요때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mg와 같겠죠. 중력 가속도는 제가 이제 10이라고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2N 이상이 됐을 때 물체 가속도를 갖게 됐다는 얘기는 그때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대놓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물론 이제 3N일 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숫자가 이제 대놓고 써 있는 게 1m per 세크 제곱하고 3m per 세크 제곱이니까, 즉 F가 2N에서 미끄러진 그 직후에, 그때 이제 운동 마찰력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M은 이제 가속도가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으로 꾸며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럼 따라서 R자임이 2N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이 될 거고, 그게 얼마가 된다? 물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F가 4N일 때는, 그때는 당연히 이제 4N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이 될 거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3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미지수가 FM 두 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질량이 미지수로 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말이 좀 꼬였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게 되면 2가 2 곱하기 m이 되니까 질량은 1kg이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따라서 1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운동 마찰력이니까 뮤1 수직항력 mg, 요거는 10m per 세크 제곱이고, 즉 얘가 10N이기 때문에 뮤1은 10분의 1, 0.1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1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 2N이 될 거고요. 그럼 2N이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뮤2가 0.2가 되겠죠. 둘의 차이값은 따라서 0.1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2번 문제도 바로 보시면은, 자, 요번에는 이제 도르래 있으니까, 일단은 컨셉은 도르래 있으니까 무조건 한 세트로 가야지. 요걸 이제 컨셉으로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질량 1kg이고 추가 0.5kg인 게 상황 가였는데 속도가 일정하다. 즉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R자임은 0이다. 그러면 한 세트로 갈 거기 때문에 도르래 기준으로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그럼 여기가 5N이 되죠. 그죠? 그럼 그냥 끝났네요. 즉 얘는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운동마찰력의 크기가 5N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추를 좀 더 연결했으니까 그러면은 운동을 일으키게 되려는 이 힘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여전히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속도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우리가 가에서 5N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도르래 기준으로 R자임은 5N이 되고 총 질량은 2kg이니까 즉 가속도는 2.5m/s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제가 3번 문제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석 문제보다는 역학 쪽이면은 요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데 설령 계산형 문제로 요런 비슷한 뉘앙스가 출제가 됐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 기본 강의 때 예제에 있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시간 분석하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요런 경우에는 요 내부에 있는 걸로 푸는 것보다는 외부 관찰자로 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관성력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조금 적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제의 유형 있죠. 지금 제가 몇 번인지 까먹었는데 그 예제 유형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공이 샥 분리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구하는 거, 요 유형 자체를 좀 잘 눈여겨봐 주시면은 비슷하게 출제가 됐을 때 이거는 내부 관찰자로 봐야지 이게 바로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설명 자체는 내부 관찰자와 외부 관찰자 두 개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 물체가 상자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mg가 될 거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는 조건이 아랫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죠?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관성력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 물체 같은 경우에는 중력은 무조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에 관성력도 있겠죠. 따라서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내 눈앞에서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직항력과 관성력의 합이 중력과 같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중력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니고 외부의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나는 관성력을 모르니까 따라서 관성력은 없어요 라고 갈 거고요. 그쵸? 그러면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얘도 요 상자와 함께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mg 그리고 상자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이 있을 건데 R자임이 아랫방향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mg가 m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관성력의 크기 역시 ma이기 때문에 요 계산 과정에서의 크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수직항력의 크기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을 보시게 되면은 F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상자가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의 동의어는 R자 힘은 0이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는
상자가 받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mg가 될 것이냐. 자, 이때는 내부 관찰자이던 외부 관찰자이던 관성력 자체는 그냥 없어요. 왜? 관성력이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시스템의 가속도가 있을 때 생기는 건데, 현재는 시스템인 상자 자체가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관성력이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일하게 관찰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어쨌든 내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내 눈앞에서 얘가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즉 알짜임이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mg와 수직항력이 크게 같아야 되겠죠.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도 등속도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짜임은 0이에요. 요거 조금은 다르죠. 이건 정지 상태인 거고, 여기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이 크기가 같은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마무리 디귿번. F를 제거하게 되면 상자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0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도 기계적으로 내부 관찰자, 외부 관찰자 나눌게요. 자, 물론 이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하면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번 관찰자로 문제에서 그 내부에서의 어떤 걸 질문하지 않는 한 2번 관찰자로 푸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럼 내부에서 봤을 때는 나도 상자하고 함께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성력을 알죠. 그죠? 그 F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상자의 가속도는 G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R자임은 0이에요. 그러면 중력과 수직항력 있을 건데요. 근데 관성력이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시스템의 가속도가 G, 따라서 mg가 되겠죠. 관성력이.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상자하고 물체하고 둘 다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체만 생각하겠다 하게 되면은 mg가 있고, 만약에 물체가 상자를 눌렀으면 수직항력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R자임이 mg가 안 되죠. 따라서 수직항력은 0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두 개가 결론적으로 이제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난이도라 이렇게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복습량이 좀 상당했으면은 이거는 별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난이도가 높다라고 설정을 했냐면, 혹시라도 A, B, C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려고 했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일단 완전히 똑같은 자석이야 라고 했고, 뭐 질량도 똑같아요. 그러면 뭐 N그 S그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A는 지금 B 위에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B나 C 둘 중에 하나는 위로 힘을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A의 중력은 mg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기억처럼 B가 아랫방향으로 A를 당기면, 그럼 떠 있으려면 C는 윗방향으로 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C가 윗방향으로 밀려면 지금 이 세 개의 자석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C가 상식적으로 B보다 A에 대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미는 힘은 B가 당기는 힘보다
최소한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B하고 C가 A에 주는 자기력의 합력이 윗방향으로 이제 mg가 돼야 될 건데, 최소한 B는 위로 밀어야 되고 C는 A를 아래로 당기게 될 겁니다. 둘 다 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미는 걸로 해버리게 되면은 B를 따지거나 했을 때 다시 한번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둘 다 미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둘 다 밀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A의 아래쪽이 n극이었으면 B의 위쪽이 n극, C의 위쪽이 n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B하고 C는 반대극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게 되고요. C하고 A만 서로 밀게 되거든요. 근데 B가 C하고 A하고 C하고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쵸? B는 C에 그냥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C가 A를 당겨야 돼요. 즉,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그것까지 고민을 하지 않게끔 사실은 질문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게 좀 간파가 됐으면, 그러니까 이건 물리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고, 논리, 그러니까 물리하고 약간 수학적인 논리 이런 거에 강하신 분들이 좀 쉽게 건드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수는 좀 복잡하게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별 3개라고 뒀습니다. 자, 기억번 다시 보시면 A가 B로부터 받는 자기력은 윗방향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좀 전에도 설명했는데 B가 일단 A의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있고요. B가 만약에 A를 아래로 당겼다 라고 하게 되면 C가 A를 밀어야 되는데, 근데 C가 B를 미는 힘은 지금 A, B, C가 동일한 자석이기 때문에, 즉 자석이 더 멀리 있으면 당연히 멀리 있는 자석끼리는 가까이 있는 자석끼리보다 힘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B에 그냥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B는 A를 밀 수밖에 없다. 요것만 조금 논리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건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번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A도 줄 거고 C도 줄 거고 EMG냐? 그러면 현재 보니까 B가 목적어인 거를 따져봐가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작용 반작용까지도 아니고 사실 그냥 힘에 대한 거, 그래서 알짜임에 대한 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B는 알짜임이 0이 돼야 돼.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임만 생각을 할래. 그럼 mg가 있을 건데 B가 정지 상태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 그러면 윗방향의 힘도 mg로 같아야 될 거고, 이건 뭐가 될까요? A하고 C가 주는 자기력의 합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mg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무리 디귿. 디귿을 복잡하게 푸셨을까봐 제가 별 3개로 한 거예요. 나무판이 C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막 그럼 A가 C를 누르는 건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거를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깐 잠겨가지고 얘 M이니까 수평한 나무판 위에 있으니까 수직항력이 mg, 이렇게만 안 하셨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직항력 mg가 맞아? 이게 약간 헷갈린다 싶을 때는 물체가 실제로 누르는 게 mg야 진짜? 근데 지금은 뭐 B가 C를 누를 수도 있고 C를 당길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A 신경 안 쓰고 B만 신경 쓸 때 B가 C를 만약에 밀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C가 나무판을 누르는 건 mg보다 커졌겠죠. 그죠? 그 수직항력은 mg보다 커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디귿을 하기 위해 가지고 B가 C를 미나 당기나 A는 C를 미나 당기나 막 이거를 이제 막 따져보시고 하셨으면은 그래서 정답을 얻으셨으면 최고이시긴 한데 시험용은 아니다. 제가 자주 강조할 거고 이제 조금씩 강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게 확실하다면 여기서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자면 함께 운동 상태를 공유하는 게 확실하다면 즉 정지도 일종의 운동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 B, C는 각각 정지해 있고 그죠? 따라서 이 종이 원기둥 안에서 얘네들은 즉 하나의 물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즉 한 세트로 봤을 때의 포인트가 뭐냐? 내부에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은 한 세트로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해요, 무시. A가 B를 밀든 B가 뭐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의 물체로 보게 되면 총질량이 3m이고요.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3mg가 되겠죠. 그러면 나무판이 미는 힘이 수직항력. 그럼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항력의 크기가 3mg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을 이렇게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냥 요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교수님 이거를 정지 상태에서 확 당기면 얘가 갑자기 왼쪽으로 늘어나니까 왔다 갔다 단진동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진동은 안 해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제자가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돼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게 3N일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F를 쫙 가해가지고 얘가 A는 이제 용수철에 대해서 살짝 늘어난 상태, 용수철이 살짝 늘어난 상태로 즉 결과적으로는 이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A가 진동을 안 하니까 즉 한 세트로 가셔야 되겠죠. 함께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운동방정식을 세워라. 이게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전체 R자임은 F가 될 거고요. 총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F가 3N이라 했죠. 따라서 가속도가 1m/s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용수철 탄성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탄성력이라는 거는 그쵸? 용수철 위에 모든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요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요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둘 다 해볼게요. A에 대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A에 작용한 R자임은 용수철에 걸리는 탄성력이죠. 용수철 상수는 제가 드렸고요. 얼마라고 그랬냐면 50Nm/m라고 그랬고 그럼 나는 늘어난 길이 구해야 되겠고 A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니까 여기가 1N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50분의 1, 즉 10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2cm다 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B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는 왼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3N 마이너스 좀 전에 계산해 버린 게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그대로 써볼까요? 1. 그러면 B의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B로 접근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항상 조금이라도 짧은 걸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